얼마 전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에서는 의대 6곳에 동시 합격한 출연자가 나와 화제가 됐는데요. 해당 출연자가 경기과학고 출신으로 의대를 진학한 점이 드러나면서 이후 논란이 일었습니다. 왜 논란이 됐던 걸까요? 첫 번째로는 영재학교의 설립 취지입니다. 영재학교는 과학과 수학에 많은 관심과 뜻을 가진 학생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영재 교육기관에 속합니다. 순수한 이공계열 인재 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의예, 치의예, 한의예, 약학계열로의 진학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설립 취지. 실제로 각 영재학교에서는 졸업 예정자의 졸업을 취소시키거나 재학 중에 받은 장학금을 회수하거나 추천서를 받을 수 없는 등 의대에 지원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을 지원 항목에도 정확하게 명시하며 권장하지 않고 있는데요. 간절하게 진학을 희망했을 학생의 교육 기회를 빼앗아 영재학교의 의미를 퇴색하게 하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의 공분을 산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재정 지원입니다. 영재학교는 국가의 발전을 이룩할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됐다는 목적하에 공립으로 분류되고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장학금과 지원금과 같은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2018학년 기준 영재학교 1인당 교육비 평균은 1,879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국가적 과학영재 육성이라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 학비를 지원받은 이들이 의대에 진학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의대 계열에 지원할 경우 경기과학고등학교는 재학 중 받은 장학금 등 지원액을 회수하고요. 서울과학고등학교 역시 교육비 1,500만 원을 환수하는 불이익을 주고는 있지만 이런 인재들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 교육과 금전적 지원을 하는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체 무엇을 위한 투자인지 취지에 대한 허탈감을 유발해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영재학교 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방안에서 2022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의학학 계열 진학제재를 강화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개인의 노력으로 과학고와 의대를 간 것이고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걸 비판하는 게 옳은가? 또 사람의 꿈은 계속 변할 수 있으므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융합인재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시킬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학도 과학의 한 분야로서 AI, 로봇 등 4차 산업과 의료를 융합시킬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진 창의적인 인재가 앞으로 더욱 필요하다며 이들이 융합인재로 발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순수한 열정으로 이공계를 희망하다 의대로 진로를 바꾸는 사례도 있어 무엇보다 과학자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회적인 환경 조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실제로 청년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4.9%가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으로 한 달을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래과학자를 꿈꾸며 대학원에 다니는 20, 30대 청년 10명 중 6에서 7명이 법이 보장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지난 2019년 세계경제포럼이 학문적 성과가 탁월한 40세 미만 과학자 중 선정하는 젊은 과학자의 이름을 올린 서울대 교수 3인 역시 학문 경쟁력을 높이려면 연구 인력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학생 본인이 원하는 선택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공계열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영재학교는 수학과학 잠재력이 뛰어나며 연구개발에 관한 관심과 진로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재학하기 때문에 영재학교에서의 의대 진학은 내부 경쟁을 통한 내신 성적 관리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유형의 학교를 선택하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만나요.